안녕하세요. 나로 말할 것 안녕하세요. 사이버 프로페시입니다. 이 사람 와이프.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보면 서운해요. 내 계좌가 활활 타고 불기둥 솟는 거 보셔야죠. 오른쪽 하단에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꾹. 일단 대표이사가 바이오 전공자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셀트리온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분이 대표이사로 왔거든요. 원래 이제 핀테크 전문 기업,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투비소프트에 대표이사를 바이오 쪽 인사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얼마나 회사에서 바이오 쪽에 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지 일단은 알 수는 있겠죠. 완전 허상처럼 보이지는 않고 상당히 이제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느껴져요. 투비소프트가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핀테크 위주의 이제 소프트웨어 쪽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했어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거 보이시고. 근데 작년도부터 이제 바이오 쪽으로 확실히 넘어가려고 하면서 적자로 상당히 큰 적자가 전환이 되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1, 2분기 전부 다 적자를 냈고, 이게 지금 2017년도 거 봐서 흑자였다가 적자로 전환하고 마지막 4분기 때 크게 털어내잖아요.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기업이나 1년치 분기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연말에 마지막 4분기죠. 버티다가 마지막에 다 털어버리고 회계를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분기 때 적자 폭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기업의 가치, 이거를 적정하게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역시나 그래서 기업 애널리스트들도 전혀 지금 보고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꾸준히 성장했던 기업이니까 원만하게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2016년에 갑자기 크게 올라가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2016년의 이 가파른 성장은 이제 진짜 기업 성장 또는 이제 상당히 최대주주가 많이 변동이 됐거든요. 좀 안정적인 기대감에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보여져요. 지금 리포트 보면 2018년 6월달 이때 이제 AT 파머, 이게 제일 중요한데, AT 파머가 이제 지금 투비소프트의 최대 주주예요. AT 이제 홀딩스라고 하는 지배회사가 투비소프트의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온 상태고, 알로페론, 요게 이제 지금 투비소프트나 이제 AT 파머가 사활을 거는 이제 바이오 항암약인데,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한약을 개발하게 되면 임상 단계를 거치잖아요. 임상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도 사실 임상 단계를 얼마나 진행시키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단 임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 2, 3, 3단계 보통 이 정도에서 의미를 두고 2단계, 3단계가 사실 중요하죠. 지금 설명도 읽어보면 1단계는 성공률이 70% 이상이에요. 거의 대부분 성공한다고 봐야죠. 이것도 이제 성공을 1단계를 통과를 못하면 그냥 독극물. 그래서 그냥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제 2단계가 사실상 중요한 단계인데 2단계 성공률이 18%밖에 안 돼요. 그럼 5개 중에 딱 1개만 통과한다는 거예요. 20%가 안 되죠. 18%니까. 근데 이제 2단계가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 질환과 적정 용량 범위와 용법을 평가한다. 1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와서
중단되는 것도 많지만 약효가 없어서 중단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한테 넣어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이거 효과 있음? 뭐 이런 수준의 실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단계 20에서 80명, 2단계 100에서 300명, 3단계 1000에서 3000명, 30% 미만. 그러면 1단계에서 만약에 처음에 100개의 실험이 시작됐어요. 1단계가 70%예요. 그러면 70개 남았다는 얘기죠. 2단계가 18%예요. 20% 계산을 할게요. 힘드니까. 그럼 결국 14개 남는다는 얘기예요. 3단계까지 오면 30%예요. 14개에 30%. 그러면 기껏해야 4, 5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30% 미만이니까. 그럼 100개의 약이 시작을 하면 3단계를 통과한다는 거는 불과 4개, 많이 잡아야 5개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4개 통과해요. 이게 이동안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되는데 처음부터 무궁한 도전을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아,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이러면서 임상에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지금 뭐 많이들 아시는 신라젠이 이제 임상 3단계를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50% 정도 받았나요? 임상 대상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을 목표 대상으로 이제 시작한다면 500명 정도 임상 대상자를 받은 거고 이 중에 지금 1명에서 2명 정도 효과 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라젠이 지금 포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나마 아주 가능성 있는 그 팩사백인가? 팩사백이 지금 임상 3단계 3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이 최소 인원에서도 한 50% 조금 넘게밖에 못 채운 상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지금 입증되고 있는 게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아직 수입원이 정확히 없는 기업이에요. 계속 지금까지 적자만 나고 있는데 코스닥 2위까지 기대감만으로 갔죠. 계속 적자폭이 누적되고 있고 사실 신라젠이 연구개발 R&D가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자본으로 지금 잡히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연구개발 R&D를 전부 다 회계 처리상 자산으로 넣을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그나마 재무 구조가 좋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투비소프트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투비소프트 자체 내에서 비용을 들이면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 AT파머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위로 이제 AT홀딩스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거고 아마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이유가 AT파머가 원래는 이제 화장품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췌장암 항암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투비스포츠는 나름대로 계속 꾸준히 핀테크 분야에서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을 돌릴 창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AT파머는 비상장 회사니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 투비스포츠를 통한 자금 조달원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투비스포츠의 자금 조달은 점점 쉬워지죠. 그래서 오버슈팅도 강하게 나왔던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기업 가치를 사실 확률적인 게임으로 가야 돼요. 알로페론이라는 이제 췌장암 치료제, 췌장암 항암제를 위해서 투비소프트와 AT파머라는 기업 두 개가 달려나가는 건데 사실상 투비소프트는 지금 현재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업이고 이제 AT파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기업이 돼버렸죠. 그래서 투비소프트는 앞으로 계속 적자 누적이 커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원래 안정적으로 2016년까지 벌던 돈을 전부 다 AT파머의 이 알로페론 연구개발 쪽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임상 들어간 상태예요. 방금 전에 임상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100개를 시작하면 불과 4개, 많이 잡으면 5개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적은 확률이거든요. 4%에서 5% 사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4%에서 5%가 개발되고 나면 대박이 터지겠지만 아마도 중간에 임상을 통과하고 결과가 조금씩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요동치긴 하겠죠. 대신에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상을 통과했다고 해서 3상이 반드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통과되는 순간에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분출하겠지만 다시 3상이 위태로 3상에서 힘들다고 생각되면 또다시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거의 확률적인 게임이거든요. 지금 신라젠 잘 보시면 뭐 많이들 느껴주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률적인 신라젠이 지금까지 어떻게 1상, 2상, 3상을 통과해 왔는가,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3상이 또 이제 시작 단계인 거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그러면서 또 주가는 2만원부터 15만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또 그 상태에서 반토막이 나버린 상태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미래에 굉장히 지금 2017년도 반도체가 성장하듯이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당연히 뭐 셀트리온처럼 이미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벌써 보여준 기업들도 있지만 어디서 터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2의 셀트리온이 신라젠이 될 수도 있고 신라젠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투비소프트라는 기업도 나중에 뭐 알로페론이 잘 돼서 신라젠의 절차를 밟아서 정말로 상용화가 될 수 있을 단계까지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너무 확률적인 게임이어서 그래서 이 접근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쪽은 정말 잘 알지 않으면 장기 투자도 사실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트상으로 분석했을 때 기대감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향후에 뭐 결과가 조금씩 나오면 엄청나게 또 분출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신에 밑에 바닥도 사실 어딘지 알 수 없죠. 왜냐면 이게 계속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면 가치를 산정해서 지금 얼마 정도의 기업이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2017년도부터 이 바이오로 진출하면서부터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올해도 지금 만약 18년도 4분기에 적자 폭이 또다시 2017년도와 같이 엄청나게 누적된 상태로 커진다고 하면 이런 그림 나올 수가 있죠. 밑으로 꺼져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레페론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알 길이 없죠. 투기소프트에 대한 기업 분석은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것만큼 정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면 믿을만하다, 이러면 뭐 한번 정말 투자해보실만 하고, 왜냐면 이거 3상 통과하고 나면 뭐 지금 7, 8만원이 문제겠어요? 한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얼마까지 갈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알레페론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임상 단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